지난 금요일 SK하이닉스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 넘게 빠졌습니다. 156만 9천 원입니다. 이틀 만에 15만 원 가까이 되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락은 오늘 정해진 게 아닙니다. 주말에 이미 끝나 있던 일이 오늘 아침 우리 화면에 도착한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6,228로 마쳤습니다. 5% 넘게 빠졌고요. 삼성전자도 23만 9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수가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 366포인트가 빠졌으니 그 상승분의 3분의 1 넘게를 하루 만에 반납한 겁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도 그림은 같습니다.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어치 넘게 팔았고 개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받아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7조를 파셨던 그 손이 오늘 다시 사는 쪽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마음이 불편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보시고 이번 주에는 좀 담아봐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장은 이미 내려간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살 기회조차 없이 하루가 지나갔거나 아침에 들어가셨다면 그대로 물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린 이유를 찾아보면 좀 이상합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나쁜 소식이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호적이었다는 게 오늘 보도들의 설명입니다. 그럼 왜 빠졌느냐? 기사에 나오는 답은 차익 실현입니다. 많이 올랐으니 이익을 챙기는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이라는 말은 사실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뒤에서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값이 빠진 걸 보고 나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오늘 오른 이유는 지난 금요일에 분명했는데 내린 이유는 이렇게 흐릿합니다. 저는 이 비대칭이 이상해서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오늘 값은 오늘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문을 닫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엽니다. 그 66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값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주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SK하이닉스 값을 매기는 시장이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했습니다. ADR이라는 형태로요. 저희가 그날 방송에서 이제 하이닉스 값을 서울이 아니라 뉴욕이 먼저 매기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주식을 담보로 맡겨두고 그만큼을 쪼개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 나왔습니다. 발행한 곳이 3군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묶어서 토큰닉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주말에도 안 닫습니다. 코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요. 구석에 있는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규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상품의 하루 거래 대금을 합치면 23조 원이 넘습니다. 한 집계에서는 이게 하이닉스 국내 거래 대금의 76% 수준까지 올라온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하루 종일 오간돈에 육박하는 규모가 우리가 안 보는 시간에 같은 종목을 두고 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171만 8천 원 상한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국경박 시장에서는 그 값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토요일을 지나면서 10% 넘게 밀렸고 일요일 내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 하이닉스는 156만 9천 원으로 마쳤습니다. 상한가였던 171만 8천 원에서 14만 9천 원이 빠졌습니다. 9%에 가까운 하락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국경 밖에서 매겨지던 값도 금요일 고점에서 딱 그만큼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하루를 다 써서 도착한 그 자리는 그쪽은 이미 토요일에 지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틀 먼저입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새벽에 토큰 값이 6에서 8% 빠져 있었고 그날 우리 장에서 하이닉스는 5%대로 마쳤습니다. 지난 화요일 14% 급락도 그 전날 미국에서 먼저 빠진 뒤에 왔습니다. 여기서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상한가라는 건 하루에 30%까지만 오르게 하고 그 위로는 거래를 막아둔 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한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 사람이 넘쳐서 끝까지 올라갔구나. 그리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다 오른 게 아니라 제도 때문에 잠깐 끊긴 거니까 다음 거래일에 이어서 더 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거든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 그 기대를 안고 주말을 보내신 분이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밖에서는 값이 그 위에서도 계속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상한가는 다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값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만 못 보는 상태로 문이 닫힌 겁니다. 그 문이 닫혀 있던 66시간 동안 값은 계속 움직였고 오늘 아침 우리는 그 결과를 처음 본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이 우리 주가를 예언한 게 아닙니다. 끌어내린 것도 아닙니다. 토큰 시장은 우리가 문을 닫은 사이에 나온 미국 반도체 소식, 환율 이런 걸 그때그때 값에 반영할 뿐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걸 두고 야간 선행 시장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보다 먼저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이 집계해보니 밤사이 그 값이 내려간 다음 날 우리 장이 내려서 출발한 경우가 10번 중 8번 가까이 됐습니다. 다만 이건 출발이 그랬다는 얘기지 그날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맞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장 거래량에는 같은 물량이 여러 번 오간 것도 섞여 있어서 우리 시장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자리에 따라 오늘 하실 일이 다릅니다.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보고 이번 주에 담으려 하셨던 분은 오늘 못 사신 게 아니라 못 보신 겁니다.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에 이런 주말이 오면 월요일 아침 화면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결정하시게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들고 계신 분은 오늘 낙폭보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틀 사이에 회사에서 새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움직인 건 값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현금을 들고 지켜보신 분은 오늘 빠졌다고 서두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내린 이유가 우리 시장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건 다음 며칠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세 분 모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종가와 오늘 시가 사이에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나? 그 칸이 비어있다면 그게 우리가 못 보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매주 돌아옵니다. 세 자리 모두 오늘 같은 걸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6시간 반인데 값이 정해지는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고 살 때를 정한다는 게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화면 말고 다른 걸로 정하는 방법을 오래 붙들어 왔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시나요?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정작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지는 칼날에 손부터 뻗는 일이죠. 시장의 추세에 맞서서 반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격언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못 맞힌다. 그러니 발바닥 각질까지 맞추려 들지 말고 저점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근거가 갖춰진 다음 그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무릎이 어딘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불 꺼진 방에 화면만 환하고 손가락은 매수 버튼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는 밤이요. 여기가 바닥이지 싶은데 근거를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빠지면 영영 못 산다. 그 기분 하나로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더 빠지죠? 그럼 이럽니다. 아까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바닥이지. 또 누르고 또 빠지고 그렇게 며칠이면 총알이 없습니다. 정작 진짜 싼 자리가 왔을 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봤습니다. 칼날은 용감한 손이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견딘 손이 잡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 조급함이고요. 그 조급함이 사람을 자꾸 바닥을 점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반드시 또 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늘 반복되어 온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찾는 지표를 만들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나눠서 모으는 분할 매수 기준에 맞는 자리가 오면 차트에 표시가 하나 뜹니다. 근데 이 지표라는 녀석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웬만해선 신호를 잘 안 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2년치 일봉인데요. 표시는 여기 이게 답니다. 이 긴 오르막 내내 단 한 번도 안 뜹니다.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여기도 몇 개 없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잘 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판단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좀 더 자주 뜨네요. 오르내림이 심했으니까요. 분할로 사모으기 좋은 곳에서 신호가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에서는 명확합니다. 조정의 저점 구간들에서 신호가 제대로 뜬 모습입니다. 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신호가 상당히 자주 뜨는데 거의 4년간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아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조정의 저점 구간에서 신뢰도 높은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가격이 많이 오른 자리엔 지표가 안 뜹니다. 눌렸다가
올랐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만 뜹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지표를 만들고 나서도 꾸준히 보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장중에 신호가 떴다가 마감 때 사라지는 노이즈를 없앴습니다. 봉이 마감으로 확정되기 전엔 절대 안 뜨고요. 거래량이 안 실린 자리도 그냥 지나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은 바닥을 한 번 더 파고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힘은 오히려 식어가는 엇갈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전스 상황에서만 신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잡히고 매수세가 실린 장악형 양봉이 마감까지 버텨내야 그제야 그 무릎 표시가 뜹니다. 무릎이란 게 그런 자리입니다. 발바닥은 지나보내고 돌아섰다는 근거가 갖춰진 자리요. 확인 매매라고도 하죠. 그럼 고점 근처에서는 어떠냐? 달아오른 과열 구간에선 지표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파는 자리를 찍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깨에서 더 사겠다고 덤비는 건 막아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표의 표시가 한번 뜨면 14일 정도는 쉽니다. 이 기간은 설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 안에서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이 와야만 다음 신호가 뜨고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기준을 새로 잡습니다. 한 가지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차트에 신호가 떴다는 건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표시가 뜨고도 그 뒤로 더 내려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당연히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왔으니 본인이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하실 차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종목 선정도 사고 파는 결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보조가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 신호가 뜨는 날보다 안 뜨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장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신호가 뜨면 알림이 오게도 설정이 가능해서 요즘은 저도 알림이 울려야 차트를 엽니다. 그전엔 볼 게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만든 이 지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로 구독이나 결제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만 작성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차트가 멀게만 느껴지시는 투자 초보자분들,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지표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열심히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